네, 안녕하세요. 주택 보유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박나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저희가 임대를 하면요, 임대하면서 소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요.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월세를 받느냐 전세를 받느냐 요거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월세를 받고 있다면 1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있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 원래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럴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이나 3주택을 갖고 있으면 역시나 소득세 신고를 해 주셔야 하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뭐 봐줄 만도 한데 전세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만약에 주고 있다고 하면 3주택이 넘어가고 그리고 보증금이 3억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이때는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전세 보증금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실제로 임대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조금 이렇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네가 얻은 거를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요거를 임대 수입으로 볼게 하는 간주 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주택이 넘어가고 보증금이 3억이 넘어가는 전세 보증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간주 임대료 계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3억 보증금을 받고 내가 받은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그러니까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서 60%를 곱하고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장부 기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금융소득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기장을 하는 경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간주임대료에서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 수입은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수입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알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진 않고요. 수입에서 저희가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계산 방법은요. 먼저 내가 받는 수익 금액, 아까 저희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월세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발생한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아니면 안 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무조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가 뭐냐면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것만 발생했다고, 요 소득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고 여기에 따른 세금만 계산을 하는 게 분리과세 방법이고요.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과 다른 뭐 근로라든지 사업, 이런 모든 사업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수익 금액에서 경비율을 빼줘요.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 미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 50%를 차감을 해주고요. 여기서 기본공제를 차감을 하고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부를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 실제로 사용한 비용 을 차감을 해서 내가 실제로 주택을 임대를 하면서 얼마의 수입이 생겼고 실제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그리고 남은 진짜 소득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부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내가 수익 금액은 알지만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일정 경비율을 비용 처리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차감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 금액에다가 저희가 기본공제 차감을 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 종합과세로 인한 주택임대 소득세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장부를 작성하면 저희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장부를 작성했었을 때 비용은 어떤 것들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부를 작성했었을 때 저희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장부를 작성했었을 때 왜 이게 더 좋은 방법이냐, 왜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되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장부를 작성을 해요. 근데 내가 아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정 퍼센테이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장부를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소득 금액을 더 줄이게 되니까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비용을 더 많이 썼는지,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이런 항목들이에요. 저희가 월세나 뭐 전세 이런 걸 맞출 때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지출한 중개 수수료 비용, 그리고 내가 임대하면서 들어갔던 이자 비용,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이거에 따른 건강보험료,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만약 공실이 발생하면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납부했던 관리비, 그리고 주택을 임대하면서 사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크셨던 것 같아요. 도배, 장판, 싱크대, 뭐 화장실, 수리비 등 여러 가지 수리 비용들이 들어갔다면 이거 역시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장부를 작성했었을 때 보통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많이 기재를 해주세요. 감가상각비가 뭐냐면 건물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노후화가 됩니다. 이거를 비용으로 인식해 주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산했던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3천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이미 여기서 저희가 비용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 내 취득가액은 1억 원에서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차감한 7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처리한 게 있다면 꼭 세무대리인한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음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